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아까 전에 녹화를 한 게 뮤트 버튼이 눌러져가지고 다시 이제 산책 좀 하다가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토요일에 저녁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의 내용이랑 좀 별반 좀 다를 게 없습니다. 불장은 없다. 국내 알트코인들 불장은 없다. 특히나 100%짜리 이상들이 나오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왜 감히 시장 있다가 지금 감히 먼저 준비들을 왜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본다면 어떠한 사정들이 있겠죠. 이미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미 준비가 되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모든 선택의 판단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어쨌든 작년 10월 달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일기 클로버 분들도 아실 겁니다. 불장 사이클을 외쳐왔고 반감기가 되기 전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10월 달에는 뭐 가스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하이파이 가스 룸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이제 달달한 구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때부터가 뭔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 느꼈냐? 얘네들 펌핑이 선물 상장 돼가지고 펌핑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21년도에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굳이 선물 상장을 안 해도 물론 상장이 되어 있는 애들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김치코인들 그냥 먼저 현물에서 먼저 펌핑들을 시켰는데 작년 10월 달에서 9월 달, 뭐 8월 달 이 시기에는 오히려 바이비트, 바이낸스에 선물 상장된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급등이 왔고 급락이 왔어요. 원래 이런 애들이 올해 2, 3월 달에 왔어야 됐습니다. 안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고점에 물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 올라갈 때 쇼치는 워낙 하락장 구간들이 좀 길었다 보니까 쇼 쳐가지고 미리 퇴학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시장에 진입된 사람들이 잘만 이런 것들을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때 저도 TRB는 좀 안 좋게 봤거든요. TRB. 근데 TRB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잡코인들을 먼저 펌핑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학을 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시장에 미리 진입해가지고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인위적인 펌핑과 그 펌프 앤 덤프 움직임들을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2, 3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전에 나왔다는 게 뭐냐면 그걸 선물 상장해가지고 올렸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 매수 이렇게 볼륨으로 매수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차익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공매수 모아가지고 현물 던진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던질 정도의 그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그 큰형님들이 주 포지션들이 먹을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2, 3월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2, 3월 달에는 국내장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누사이퍼, 뭐 페이코인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 지점이었거든요. 페이코인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을 텐데 얘는 메이저니까 좀 제외를 할게요. 김치코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정도 펌핑까지는 아니어도 한 최소한의 300% 400%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간입니다. 단기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1억 소식이 들려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알트코인들을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 보이니까. 근데 귀신같이 그때부터 떨어졌어요. 세이코인으로 말씀드릴까요? 3월 15일 BSV가 사토시 나가모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재료가 뭐가 있냐면 BSV가 극단적으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요. 리플 코인이 벌금을 선고받아서 토레스 판사님한테 폭탄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차트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프랙탈이라는 게 상황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대로 프랙탈 믿다가 뭐 예전에 2016년도에는 이랬는데 이런 사이클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까를 믿다가 골로 갑니다. 이거는 역대급 역사상에 남을 조이팔 코인입니다.
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 또한 비슷한 의견입니다. 악마의 코인이죠. 특히나 이 악마의 코인에 현혹을 많이 당하신 분들이 오히려 기독교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뭐 CBDC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 수단 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뒤통수에 뒤통수를 치네요. 정말 기독교에서는 그 반 딥스테이트 막 일루미나티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뭐 음모론 같은 얘기들이 다 거기서도 흘러나오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한 방 매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무교입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1분기에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4천원 가까이 팔았다. 근데 어떠한 제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1분기에 판매를 그러면 어디에다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기관들한테 팔았는데 어디다 팔았다? 거래소에다가 입금해가지고 팔았다. 누구한테요? 개인한테. 이게 불법이에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누구예요? 지금 이제 리플 벌금을 매기는 토레스 판사님께서 합법적으로 팔아도 문제가 될 게 없다. 하지만 이것들을 시장에다가 당장 덤핑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적절한 타이밍에 하겠죠. 누구랑요? 그때는 공매도 세력이랑 적절한 타이밍에 하지 않을까. 어차피 덤핑할 거면. 근데 지금 뭐 이제 모럴 해저드의 그 범위를 넘어섰어요. 이미 계속 팔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비탈릭이 거래소에 입금해가지고 4천억, 5천억씩 이더리움 판매하는 거 봤어요? 뭐 개발을 위해서 뭐 몇백억씩은 팔 수 있어도 비탈릭이 전체 물량의 리플 보유 물량이 뭐 1, 2%밖에 안 돼요. 근데 리플랩스가 이게 보유하고 있는 거 50%가 넘습니다. 이런 코인이 어디 있어요? 성공한 다단계 코인인데 올해는 큰 재료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리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뭐 굳이 안 하더라도 뭐 이제 유튜버 분들이 특히나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유튜버 리플 대표 유튜버 분들이 계속 매수를 하라고 유도들을 하니까 알아서들 언젠가 터지겠죠. 이건 뭐 더 이상 말하기도 입 아픕니다. 자, 그럼 국내 알트장을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불장을 좋아합니다. 불장을 좋아하는데 불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숏으로 먹을 수 있는 건 플러스 99%가 최대지만 롱으로 먹을 수 있는 건 무제한이에요. 무한대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돼서 올라가는 거 무한대고 퍼센티지에 대한 범위 제한이 없는데 100원에서 1000원 가는 거 예를 들어 이런 날이 올까? 올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단기간에? 근데 이제 100원에서 99원이 가든 98원이 가든 99원이 아니고 뭐 10원이 가든 9원이 가든 이거 별로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범위부터가 숏의 한계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렇다고 시장에다가 뭐 기우제 지내듯이 폭락하세요, 폭락됩니다 이런 거 외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3월달 이후에 오히려 비트코인 1억 소식에 뒤늦게들 알트코인들을 매수하는 그런 텀에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덤핑을 했다. 제가 볼 땐 이거 조정이 아니고 설거지다라고 첫 번째 판단. 그리고 이제 반감기 이후에 불장이 온다라는 가스라이팅. 그러면서 채산성을 얘기를 하는데 굳이 채산성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뭐 룬즈 프로토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NFT랑 비트코인 마켓들이 있으니까 거기 거래량들 많이 나타나면 보상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순간들이 올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미국계 기관들의 유동성 때문에 올렸던 자금, 그 비트코인 자금 때문에 도미너스가 올랐는데 예전처럼 중국 쪽에서 주도했던 도미너스가 올라가면서 도미너스 흡수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도미너스가 좀 빠지면서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순환이 되는 그런 펌핑들이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없다. 지금의 도미너스는 페이크가 낚시다. 어떤 낚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이것들이 도미너스가 올라가는 거지. 예전처럼 도미너스 먼저 올라가고 이게 빠지면서 순환 펌핑 되는 것들은 오히려 낚시다. 낚시다. 똑같은 패턴. 그러면 기관들이 매수들을 해가지고 들어왔으면 이거 호재 아닌가요? 그래서 그 매수한 블랙록이나 이런 현물 ETF 매수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전체 배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들을 한 번씩 확인들을 해보세요. 그것까지 가져오기 너무 귀찮아요. 솔직히.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운용자산이 만약에 10조인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100억밖에 안 돼요.
아 그래도 샀다고들 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거 샀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계 기관들은 바빠요. 크루드 오일부터 채권부터 뭐 달러부터 마찬가지로 뭐 나스닥 S&P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게 그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바쁘단 말이죠. 당장 그렇게 급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오겠죠. 나스닥이랑 S&P가 몇 년간 우상향을 했는데요. 10년이 넘게 20년이 넘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결정적으로 우상향을 했는데 10년, 5년, 15년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5년 뒤, 10년 뒤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에 올해가 중요하지. 올해가 고금리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비트코인 2, 3억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그거 어떻게 버틸 건데요? 고금리인데. 여유들이 있으시면 지금 제 유튜브 보지도 않아요. 아 어차피 4년 뒤에 5년 뒤에 볼 건데 차트를 지금 못 알아봐요. 시간 아깝게. 그냥 일상에 집중해가지고 뭐 흔히들 말하는 뭐 DCA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것들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1, 2년 동안. 그쵸? 아, 너무 많은데? 어쨌든 좋은 재료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쪽에서 갑자기 뭐 코인으로 결제 수단으로 이제 그거를 뭐 석유나 이런 것들 받겠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아닌 이상 뭐 갑자기 이제 반전이 돼가지고 올라갈 만한 상황과 건덕지가 안 보인다. 그냥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FTX가 상환 그 시간들을 계속 늘리고 있죠. 이거 어쨌든 잠재적으로는 좋은데 청구기한을 이거 달러만 거의 10조가 넘을 텐데 이것들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또다시 7월 말이나 8월 초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11월까지 갈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전에 봤을 때는 5월 달이었거든요. 아 그냥 어쨌든 주긴 주겠다는데 미루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창펑자오가 언제 복귀를 한다?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그 안에서도 미국 그 교도소는 안에서도 컴퓨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거기서까지 뭐 크립토 불장 가제하는 외치진 않겠죠. 뱅크먼 프리드도 컴퓨터랑 노트북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제가 반대로 좀 묻고 싶어요. 불장이 와야 되는 그러면 국내에서 알트코인들 불장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불장 온다고 얘기 좀 하지 말고 얘기만 하지 말고 그것들 좀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좀 구경이나 해보게. 원망 안 하겠습니다.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과연 물려 있으신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비아냥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원래 내가 취한 상황에 몰입을 하게 돼서 그 상황이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기대 심리가 깔려 있다. 내가 만약에 이 코인에 물렸는데 그때서야 이 코인에 대한 잠재적인 기대 그 가능성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거나 로드맵이나 뭐 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늦게들 살펴보면서 좋은 상황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어쨌든 손절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면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기대를 하고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현물은. 뭐 반대로 숏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공매도로 들어가서 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폭락에 대한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알트코인 개박살 났는데요. 악마십니까? 지금 이거 악마예요? 이게 알트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악마십니까? 어떤 생각이신 거죠? 나 정말 모르겠는데. 아 저는 전부터 그랬어요. 전부터 3월 한 중순 이후부터 계속 계속 불장이래 계속 꾸준히 본인 혼자 많이 살아니까요. 불장이래 불장 2달 내내 계속 떨어졌는데 불장이래. 이게 뭐가 불장인데요? 불장이래. 계속 떨어져 불장이래요.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댓글들 계속 달리는 거. 어디서 나온 이제 뿌락치들인지 아니면 NPC인지 모르겠는데 불장이래요 계속 2달 내내. 최근에 뭐 5% 올랐다고 또 불장이래. 그러게요. 불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비트 자체가 정말 큰 페이크를 주는 것 같습니다.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을.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것도 정말 최악이에요. 난 이거를 리플 보고서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계속 주잖아요. 최악의 최악입니다. 갈 거면 빨리빨리 가던가. 원래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홀더들이 홀더들이 많다고 해서 코인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신생이면서 홀더가 늘어나면서 가격들이 신규 고점들을 뚫으면서 새롭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때부터 가격의 탄력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선물 상장되어 있을 때 공매도들 들어있는 사람들 포지션들이 청산돼 가지고 스퀴징이 나면 더더욱 빠르게 가고요. 제가 그래서 베이비 도지랑 리플 코인이 못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홀더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홀더가 100만 명인데 이거 누구 태워가지고 올려주냐고요. 그러니까 홀더가 1만 명에서 10만 명에서 100만 명에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아니고, 아니 이미 한탕 다 해먹었는데 여기서 100만 명이면 뭐 어쩔 건데요. 이거 다 태우고 가야 돼.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지금 비트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의 희망이 있으면 뭐 비트코인만 올라가면 정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과감하게 베팅할 필요가 없어요. 비트 10% 먹어서 뭐 할 건데요? 15% 먹어서 10% 15% 먹으려고 코인 파놨어요? 아니시죠? 그러면 비트 올라가는 거 보고 알트코인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올려줄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이렇게 시간대로 오래 끄는 게 모르겠어요. 이거 이대로 가면 안 좋아요.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좀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갈 거면 둘이서 같이 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자금들을 유동성이 집중이 안 되니까 요놈 먼저 올려놨다가 여기서 공매도를 모으고 나서 뒤늦게 이더리움을 올려가지고 비트코인 롱을 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이 순서가 일단 비트가 먼저 올려놨거든요. 여기다가 박스권에다가. 그리고 이더리움을 좀 올리더라고요. 못 올라간 것들을 좀 이제 뒤늦게들 올리는 것처럼 이제 추세 전환처럼 보이게끔 했는데, 이거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매수하기 좀 좋은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 포지션들은 공매도 계속해서 물량들을 걸어두면서 요노마들 뭐 솔라나나 요런 애들로 비트코인 롱 치게끔 매수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공매도를 오히려 더 모을 수도 있다. 이런 전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유동성이 분산될 수가 없다니까. 돈 많은 세력들이 굳이 뭐하러 이제 이것들 따로따로 가게 해요. 매수를 이렇게 대놓고 하게끔 하겠냐고요. 그 기회 안 주고 갈 거면 커플링으로 같이 올려버리지. 그게 가장 예쁜 그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국내 알트장 기준은 뭐다? 제가 두 가지 설명해 드리잖아요. 뽕모를 느끼는 게 말이 되나? 제가 볼 때는 기존 분들은 다들 이제 정리들 잘 하셔가지고 굳이 따지면 뭐 페페 플로키 정도? 힘이 메가리가 없는 거 보니까 좀 이제 대응들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비트 떨어지면 여기서 좀 최악입니다. 힘이 없어 힘이. 밈 테마도 임팩트 있게 좀 삐날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고양이 바이낸스 이런 것들 상장해가지고 좀 이제 임팩트 있게 좀 유동성을 좀 넣어야 되는데 의지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뽀모 느낄 필요는 없는 거죠. 뽀모 느낄 하락을 피했다는 거에 좀 이제 다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이거 하락 못 피하셨으면 그냥 이거 계속 그냥 손만 빼고 있어야 돼요. 올라가게 기도들 하면서. 그러니까 댓글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저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거든요. 현금 관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댓글들을 쓸 수가 없어. 내가 현물을 물려 있으니까 안 좋은 영상들만 찾아다니다가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유튜브 볼 시간도 없어요. 유튜브 본다는 게 시간이 많아가지고 본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그 정도로 긍정적인 포지션들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찾아가지고 댓글들 안 단단 말이죠.
그냥 일상 즐기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들. 일단은 하락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첫 번째.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알트코인을 대응해도 늦지가 않다. 확실한 거 보고 대응해도 늦지가 않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비트코인 혼자서만 만약에 간다. 뭐 예를 들어 8만 달러, 7만 5천 달러 이렇게 간다. 그러면 새로운 테마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간다로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거 보고서 뒤늦게 대응해도 늦지 않다. 그때쯤이면 아마 다오가 됐든 게임 메타가 됐든 아니면 민코인 테마들이 더 가든지 신생 코인들 있죠. 신생급 애들 아니면 바이낸스 신규 상장하고 많이 덤핑들 됐던 애들 그런 애들이 데드캣 반등처럼 반등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해도 늦지가 않다. 첫 번째. 그리고 국내 알트장은 사실 이럴 가능성도 되게 적거든요. 100%짜리 나오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가 않아요. 올려줄 의지들이 있으면 100%짜리 시원시원하게 나와요. 예전 같았으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애들 막 100%씩 올리고 했거든요. 경험들이 없으시면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 유동성 없을 때도 예전에는 비트코인 캐시 같은 애들 막 이런 식으로 올리고 했어요. 한 번에 하루 만에 2배씩 올리고 했어요. 유동성 없을 때도. 물론 지금 평균적인 가격들이 올라갔고 홀더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올려줄 의지들이 있으면 그렇게들 갈 것이다. 없으면 뭐다? 다 페이크다. 다 미끼다. 낚시다. 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알트코인 끝났다. 시즌 1 이미 사실상 끝났어요. 이것들 회복해가지고 올려주려면 자금들을 얼마나 써야 되는데 그냥 갖다 버리고서 그냥 덤핑 해가지고 바닥에서 그냥 데드캣 반등 먹는 것들이 나을 것이지 이거 돈 써가지고 왜 올려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돈 써가지고 이런 것들 왜 올려줘요? 올려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애들이 좀 이제 정말 최악일 수가 있는 게 스테픈이 딱 생각이 나거든요. 신생급들은 요런 애들 좀 버틸 수가 있을 건지. 요런 애들 거의 80% 90% 떨어져야 좀 이제 하락이죠. 하락이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그쵸? 모르겠습니다. 불장 나도 불장이 왔으면 좋겠네요. 특히나 리플 같은 애 이런 똥코인이 2, 3천 원 가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똥코인이 사실 갈 만한 방법은 다른 거 말고 리플 어차피 리플 랩스에서 리플 합법적으로 매도해가지고 덤핑할 거 본인들이 돈 써가지고 비싼 가격까지 올려놓고서 덤핑하는 거 그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솔직히 기관들한테 이제 리플도 못 파니까 그 주 포지션인 기관들이 리플 사갔으면 비싸게 팔려고 손해 안 보고 팔려고 사갈 거 아니에요. 호가 손해 안 보고서 사는 거니까 장외 거래로. 그러니까들 올려줄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기관들은 이제 빠졌으니까 기관들이 빠졌으면 암묵적으로 그런 딜은 할 수도 있겠죠. 숏 세력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려주면서 시간대 맞춰가지고 던지고 숏 세력들은 이제 공매도 하고 공매도 잡아놓고 옵션이나 저희가 모르는 그런 세상들이 있는 거죠. 큰 돈들이 오갈 때는 어쨌든 뭐 뽀모 느낄 게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볼 땐 뿌락치들이야. 뿌락치 그냥 딸랑 이제 댓글 하나 그러니까 요즘 뭐 업비트도 이상해요. 갑자기 뭐 차트 오류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갑자기 뿌락치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뭐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름 하나 딱 이제 적혀 있으면서 댓글에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악마들이 꼬시는 거예요. 유혹당하지 마세요. 이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생각들을. 그게 뭐 나쁘다라는 그런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리고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하락장만 외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작년에는 불장 사이클을 외쳤고 3월 15일 날 BSV 판결 나서부터는
귀신같이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죠. 예전이랑 다르게 속도감이 굉장히 좀 늦게 떨어졌거든요. 차라리 부처님 오신 나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차라리 빠르게 왔으면 좋았는데 속도감이 늦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속도감이 늦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빨리빨리 와가지고 롱 청사 시킬 거면 아니면 손절 시킬 거면 손절 시키고서 바로바로 갔으면 그게 최고의 베스트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천천히 떨구는 것도 천천히 올랐고 천천히 떨구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알트장을 언제 올까요? 모든 판들이 리셋되고 내년부터 갈 겁니다. 언제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리셋이라면 어떤 거죠? 옥석 가리기 시대가 될 겁니다. 상패대 레드는 상장 폐지가 될 것이고 시장에서 아웃대 레드는 아웃이 될 것이고 대규모 상장 폐지가 됐던 뭐가 됐던 아마 업비트뿐만이 아니고 전 그냥 모든 거래소에서 다 같이 암묵적으로 그냥 다 같이 상장 폐지들을 할 거예요. 최근에 바이낸스도 이게 선물 상장 폐지가 돼 하는 애들도 그런 애들도 상장 폐지가 되고 있거든요. 조용히. 그게 막 이제 BUSD 마켓처럼 예전부터 그런 BUSD 마켓이 아니고 USDT 마켓을 상장 폐지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근데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비트코인 개수로만 700개, 800개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게는 퀀텀 점프 하듯이 그렇게는 못 벌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었던 시기가 거의 1000만 원일 때였으니까. 저도 결국에는 졸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그때 대비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들 개수 회복하기 전까지.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불장이 오기를 바래요. 바라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 페페 엘리트 트레이더 클럽원 분들과 또 저희 또 합을 맞춰가지고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 다 아낍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분석들이 틀릴지언정 뭐 일부러 막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하지는 않아요. 분석이 틀릴지언정 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뽀모 느끼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댓글들로 휘둘리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뽀모가 느껴지신다면 두 가지 기준들을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가 국내 알트장 업비트 기준 100%짜리 이상이 나온다. 2일 만에 하루 이틀 만에.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지만 이런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무작정 알트장 온다 그게 아니고 기준들을 잡으셔야 돼요. 하루 이틀 만에 100%짜리 이상 펌핑들이 나오는 애가 있으면은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다. 첫 번째. 그럼 비트코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72,000에서 8만 달러를 만약에 간다. 비트만 가가지고 또다시 희망 고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72,000에서 8만 달러 갈진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그냥 박스권으로 행보하다가 덤핑할 거를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간다고 해도 얘네들이 회복하진 않아요. 대신에 신생급 코인들 있죠. 바이낸스에 최근에 상장됐던 애들 걔네들 사이클을 만들어낼 겁니다. 마치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오디널스나 이런 애들 상장이 안 됐죠. 걔네들 조용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국내 거래소에는 그 기회들을 안 줄 거예요. 그런 애들 반등 사이클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기준이 어떤 거라고요? 비트코인 72,000에서 75,000 달러 회복한다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걔네들 두 개 보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가 않다. 미리 선수 쳐가지고 그런 거 팔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기회비용이 완전 쓰레기 단계입니다. 지금 완전 쓰레기 최악의 잘못 먹으려다가 막 30% 40% 물릴 수도 있는. 근데 이미들 피하셨으면 단기적으로 뭐 이제 뭐 민코인 대장급들이나 뭐 이런 뭐 고양이 애들이나 이런 애들을 만약에 그 솔라나 기반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들어가셨으면 언제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좀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안전빵이 뭐다? 완전 안전빵이? 저는 언제든지 단기적인 알트장에 대해서는 전환할 생각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뭐 그렇다고 해서 시즌 2가 아니고 단기적인.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만 주로 바이낸스 상장되고 덤핑됐던 애들 있죠. 최근에 바이낸스 선물 상장된 애들이 많거든요. 신생급 뭐 이더나부터 시작으로 해가지고 막 열 몇 개가 돼요.
덤핑된 게 굉장히 많아요. 고점 대비 해가지고. 걔네들 반등 사이클을 기대를 하려면 비트코인 72K에서 75K 이 정도까지 가면은 기대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가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0%짜리 이상 업비트 기준으로 그런 애들이 나오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가 않다. 굳이 선수 쳐서 할 필요가 없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 뭐 요런 애들 갑자기 벌금 폭탄빔이 나와버리거나, BSV 같은 애들 이제 예를 들어 크레이그 라이트, 완전 최종적으로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가모토가 아니라라고 판결이 되면 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는 BSV 코인이 이게 완전 스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폐지할 수도 있겠죠. 사토시 나가모토라고 해가지고 BSV를 만들었는데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하면, 물론 항소까지 했지만. 그리고 뭐 마운트 곡스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할게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언제 던질지는 저희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시장에 좀 매크로성 공격들만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준점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은 이대로 좀 안 좋게 가면 좀 덤핑에 대한 위험도 있고, 일단은 뽀모 느낄 필요 없이 두 가지 말씀드린 거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안전하다. 지금 뭐 이제 알트 불장인데 왜 지금 안 줍냐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반등도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반등들 어중간하게 잡지 마세요. 많이 떨어졌다고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잡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알아요? 솔라나 22년도에 이거 저점이겠구나. 지금은 물론 회복들을 했는데 이거 저점이겠구나. 고점 대비해가지고 30만원에서 많이 떨어졌네. 18만원까지 50% 많이 떨어졌구나. 잡았는데 또 떨어져요. 30만원에서 12만원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10만원 많이 떨어졌네. 잡았는데 또 떨어져요. 6만원? 6만원 엄청 싼 거 아니야? 아니 30만원에서 6만원이면 80%가 넘게 떨어졌는데 대박인데? 잡아야겠다. 또 떨어져요. 3만원까지. 30만원에 3만원이면 90%면 이거 거저먹기 아니야? 또 떨어져요. 만원까지. 이런다니까요? 물론 얘는 좀 이제 FTX가 껴있어가지고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이거 대비해서 FTX 채권자들 돈들 다 갚을 돈들 마련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 이런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닐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구간인 애들이 조심들 하셔야 돼요. 정말.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60K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60K 윗상단의 박스권으로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거품이 낀 코인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솔라나도 보시면 이거 완전 꿀팁인데 16만원에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두 배는 먹여줬어요. 20만원에서 60%. 그래서 32만원에서 18만원까지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졌네 해가지고 반등 조금 했는데, 그리고 또 떨어졌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애들이, 제가 볼 땐 국내 알트장에서 이런 애들이 이제 시작인 애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시가총액 만약에 몇 조짜리 애들이 신규 상장하고 먹여주잖아요. 특히나 막 이런 애들 있죠. 피스 네트워크 이런 애들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얘네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거 뭐 솔라나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800원에서 1600원 한번 먹여줬어요. 먹여줬단 말이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다 지워볼게요. 먹여줬어요. 떨어졌어요. 50% 넘게 떨어졌네. 이거 굉장히 싸 보이네? 좀 반등할 수도 있겠죠. 엄청 싸 보이니까 이 정도까지 비슷하게. 근데 또 떨어져요. 어디까지? 500원까지. 싸 보이네? 300원까지. 싸 보이네? 100원까지. 싸 보이네? 이러다가 시총 풀리니까 나중에 뭐 100원 되니까 시가총액이 아직도 1조예요. 근데 얘만 떨어지냐? 얘가 이 정도로 떨어지면 계속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월까지 반복된다라고 생각들 해보세요. 아, 이 정도까지만. 아, 이것도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면 뭐 어쩌라는 거야. 그쵸? 투번 선이니까. 투번 선.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히려 더 많이 풀어드린 것 같은데? 그쵸? 원래 20분짜리 영상인데 아까 마이크가 음소거가 돼가지고 더 많이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마무리 되시고, 언제든지 비트코인이 만약에 64,000달러가 깨진다, 빅쇼트 하나 큰 거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 대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 비트코인이 72,000달러, 75,000달러 회복하는 거 첫 번째, 아니면 국내에서 알트코인이 100% 이상짜리 올라가는 거 첫 번째, 이거 둘 중 하나 상황들 나오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